제가 이제 한번 오늘 좀 말씀드릴 게, 제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조금씩 이제 봤거든요. 뭐 유튜브 같은 데서 뭐 그 합격한 사람들 나와서 얘기하고 그러는 거 이제 좀 보고, 그다음에 뭐 공부 방법론 얘기하는 그 채널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방법론 해갖고 와, 회원이 막 40만 명, 이게 무슨 공부 방법론 이렇게 많이 구독을 하나 할 정도인데, 그게 참 궁금하긴 했었나 봐요, 사람들이. 근데 그 공부 방법론 얘기하는 거 다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기만의 경험들이에요. 그리고 또 답답한 게, 그 공부 방법 얘기하는 사람들은 보통 뭐 변호사, 이렇게 정말 이제 정말 자격증도 좀 이렇게 좀 상급 자격증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좀 이렇게 좀 잘 나가는 그 직종의 자격증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공부 방법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오면 망해요. 뭐 미안한 얘기, 좀 망한다고 하기엔 좀 너무 심하지만 그게 안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머리 자체가 우리하고 다른 머리라니까요. 나하고 달라요. 걔네들은 우리보다 이 공부 머리가 이 한 단계 위에 있는, 걔네들의 공부 방법을 배워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뭐 여러분 맨날 보면 오관왕, 삼관왕 막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공부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할 게 없어요, 걔네들은. 그래서 공부밖에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 삼관왕, 아주 옛날에 삼관왕 사람이 왜 그렇게 삼관왕씩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뭐 맨날 학교 때서부터 학교 집 도서관이어서 그거 했는데 뭐 사시가 붙었어요. 근데 뭐 별대로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했어요. 또 시험 보니까 또 행시가 되더라고요. 또 뭐 하니까 뭐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그 사람들은 그게 어려서부터 습관화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공부 방법을 보면 어떤 사람은 뭐 학교에서 수업 열심히 듣고 교과서만 잘 정리했더니 뭐 수석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기출문제만 막 돌렸더니 했어요. 뭐 이러고, 어떤 사람은 기본서 보지 마세요. 기출문제만 보세요. 내가 기출문제만 하다가 자꾸 떨어져갖고 기본서를 봤더니 그 해 시험이 점수가 더 안 좋았어요. 그래서 다시 기출문제 돌아갔더니 그때 붙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기출문제를만 보면 된다고 하는데, 이 멍청이가 기출문제만 보니까 떨어졌잖아. 그래서 기본서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기출문제로 들어가니까 붙었잖아. 결국은 두 개가 같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같이. 그러니까 기출문제만 보는 사람도 바보고 기본서만 보는 사람도 바보예요. 그러니까 기본서 파가 있고 기출문제 파가 있습니다. 공부하다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그 변호사도 나와서 그러다, 자기가 뭐 나중에 지금 변호사가 아니라 다시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돌아간다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때까지 공부한 거에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기본서를 너무 충실히 한 거를 좀 후회한다. 기본서는 한두 번 보고 그다음에 기출문제라든가 시험 중심으로 공부하면 조금 더 빨리 붙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40만, 50만 된다는 사람들의 그 공부 방법은 기본서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건 기본. 이거는 진짜 망고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안 보고 한다는 얘기는요, 정말 공부머리가 아주 뛰어난 애들, 암기력 무진장 좋은 애들, 그런 애들은 기본서 필요 없어요. 정말 막 기출문제만 외워갖고. 근데 이것도 기출문제만 외워서 하는 것도요, 옛날 시험, 지금부터 한 5년 이전 하니까, 경찰의 헌법이 들어오기 이전, 그 이전 시절들, 그 시절에서는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 경찰 시험도 옛날 그런 방법이 안 먹혀요. 요번 뭐 불시험이라고 아주 막 난리 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경찰 헌법 문제를 처음에 딱 보고, 이거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올해 말고 처음에 이제 그 2022년. 이게 경찰 시험이 수준이 이렇게 높다고? 이거는 좀 그렇지 않아?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제가 그랬잖아요. 올해는 기본적으로 세 문제 틀리고 가는 거예요. 헌법은 세 문제 틀리고 가라고 그냥 내놨어요. 만약에 45점 이상 맞으신 분들은 정말 운이 좋았던 거예요. 찍었는데 맞았다든가. 이 소고법, 또 소고법도 기차게 그 능력이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도 공부할 때 보면요, 그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나하고 걔하고 똑같이 틀렸어요. 똑같이 틀렸는데, 나는 틀렸는데 얘는 맞았어요. 그래서 얘한테, 너 그거 어떻게 맞췄냐? 그랬더니, 몰라? 모르는데. 그거 어떻게 맞췄어? 그러니까, 보니까 얘 아닌 것 같고, 얘 아닌 것 같고, 얘 아닌 것 같고, 뭐 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찍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 그 지문이 어디가 틀렸는지 설명을 해요, 나중에. 나는 그때 시험장에서는 틀렸지만 나하고 이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후회하는 공부 방법은 시험 공부를 시험 공부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저는 너무 곰처럼 원칙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기본서 1, 기출문제 5 뭐 이런 식으로 돌렸으면 지금 이제 제가 맨날 그래. 지금 이제 대법관이 돼 있을 거라고. 그 농담삼아 그러는데 그 공부 방법론이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공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번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그 기본서 없이 기출문제만 보면 붙는다라는 생각 빨리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그 기출문제를 붙는 거 있잖아요. 붙는 거 그거는 어느 정도 자 이렇게 그릇을 만들어 놓고 대강의 그릇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다 여기다가 이거를 총알을 막 붓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갖다 붓는 이게 기출문제고 이게 기본서라고. 그래서 이렇게 대강 틀을 만들어 놓고 버야 뭐가 쌓여도 쌓이지 않겠냐고요. 근데 이 그릇이 없는 상태에서 탄환을 아무리 쏘보라고 이게 뭐이냐고 다 흩어져 버리지. 그리고 요게 우리 머리란 말이야, 머리. 예? 우리 머리는요, 우리 사람 머리가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우리 머리는 공부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제가 공부하다가 잊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맨날 당연히 빠져나가는 빠져나가는데 이거를 얼마만큼 빨리 돌려갖고 시험장 들어갈 때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느냐거든요. 그러니까 갖다 막 퍼부어야 된단 말이에요. 회독수를 막 올려갖고 퍼버갖고 거의 뭐 10회독, 막 7회독, 5회독 막 이렇게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은 뭘 해야 되냐가 이제 그때 아마 첫날 제가 기본 강의할 때 그 잠깐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복습을 할 때 다시 한번 잊어버리기 전에 그리고 기출문제는 푸는 게 아니에요. 제일 공부 못하는 애들이 하는 게 기출문제를 가지고 풀어요. 문제 풀듯이 다음 옳지 않은 것은 뭐 적절치 않은 것은 1번 쭉 읽고 시험장 들어가서 하듯이 해. 모르겠다. 세모 2번 있고 요거는 뭐 5, 3번 5, 세모 4번 그리고 다시 읽어. 이제 1번 3번 자기가 세모죠. 그래놓고 3번 그리고 정답을 봐. 그 틀렸어. 아이고 1번이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해설을 읽어요. 이 시간이 그 한 문제를 갖다가 기출문제로 공부하는데 지금 거의 5분에서 한 7분 정도를 쓰는 거예요. 그것도 많이 봐줘갖고 거의 한 10분 정도를 쓴다고 그렇게 돼버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버리게 되면 그러면 절대 진도 못 맞춰요. 절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맨날 그랬잖아요. 오늘 학원 진도가 이만큼 나갔는데 내가 복습을 하는데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그럼 학원 진도가 다시 이렇게 나가는데 또 여기서 물고 들어온다고 그랬죠? 물고 들어와갖고 또 여기까지 학원 진도가 이만큼 나가는데 여기서 물고 들어와갖고 이렇게 학원 진도 이만큼 나가는데 물고 들어와서 이렇게 종강. 이 사람 절반을 못 봤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맨날 공부를 하니까 막 죽으라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옆에 있는 친구 합격생들 뭐 이런 사람들의 말이 더 이렇게 막 현실감으로 오겠죠. 그죠? 근데 그건 그 사람만의 경험이에요. 그 사람만의 공부 방법이 맞아 떨어진 거고. 그리고 저 아까 얘기한 사람 기출문제만 계속 보였는데 뭐 떨어져 한 문제 차이, 두 문제 차이, 뭐 자꾸 세 문제 차이였다. 그래서 어쩔 기본서를 봐야 되나서 기본서를 봤다. 근데 그러고 나서 시험을 봤더니 뭐 더 많이 틀리더라. 그래서 다시 기출문제로 갔다 보세요. 이 몇 번인가? 우리가 2번씩만 하면 2, 4, 6번, 3년을 공부한 거란 말이에요. 3년을 그렇게 공부해서 못 붙으면 그건 바보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합격론이라든가 공부 방법론을 볼 때 여러분들 그걸 결과물을 딱 가지고 보면 안 되고요. 잘 들어보셔야 그 사람의 경력이라든가 그죠? 이런 공부 습관 같은 걸 잘 들어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저희는요 이 학원 강의만 지금 20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각종의 학생들을 다 모았고요. 각 별 종류의 학생들의 공부 방법론을 다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합격생들한테 너 어떻게 공부했냐 수십만 명의 그 합격생들의 공부 방법론을 갖다가 다 캐치를 한 사람이 근데 변하지 않는 거는 기본이에요. 기본서 듣고 그러니까 기본서 들으나 기출문제 들으나 상관이 똑같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본서 같은 기본 강의를 안 들었으니까 그렇지 기본서 같은 기본서를 안 봤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 기본서 보나 기출문제 보나 똑같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책이 똑같은 거야 그냥 이거는 기본 강의 들어봤자 뭐 아는 것도 없죠. 그건 그 기본 개념을 못 잡아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 틀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기본 강의 들을 때 보세요. 기본서로 제가 여기다 원래는 줄을 이렇게 다 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때문에 다 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다 형광펜이나 빨간펜으로 자기가 원하는 파트만 이렇게 치면 돼. 이건 줄 쳐놓은 건 전부 다 기출문제가 나온 것들만 제가 다 색깔로 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시되 이 틀은 여기서 여러분들 완벽하게 이해하라는 게 아니야. 대강의 틀. 아, 이런 거구나. 헌법이라는 개념이 이런 거구나. 그 다음에 제가 처음 결사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가 원래 이런 뜻인데 요즘은 이렇게 바뀌어 나갔구나. 그래서 모이는 게 집회구나. 그래서 계속하는 게 결사구나. 요 정도 개념만 잡아놓고 그런 정도 개념에서 헌법의 흐름만 잡으면 돼요. 기본 강의에서. 그 다음에 여기다 탄환을 퍼붓는 거예요. 이거는 기출이에요. 이게 기출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기출을 보실 때 기출은 절대 푸는 거 아니에요. 기출은. 이거는 확인 작업이에요. 기본서를 보고 실제 시험에 어떻게 나온나를 보면서 내가 이 파트를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는 그 모드로 바꿔주기 위해서 전환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적용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번, 2번, 3번, 4번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 중 이제 틀린 거를 찾게 됐어요. 틀린 거 찾으면 여기 그냥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적절치 않은 거 아는 거 찾잖아요. 그러면 여기 정답에 가갖고 예를 들면 3번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3번으로 바로 오는 거 3번에다 체크하고 체크를 해놓고요. 일단. 그죠? 그러고서는 여기 문장이 쭉 있잖아요. 그죠? 있으면 읽는 거예요. 읽고 나서 뭐 처음에는 연필로 하시고요. 나중에 자신 있으면 저기 하는데 하다가 어디가 틀렸냐? 여기가 틀렸다. 이렇게 딱 체크를 해주세요. 응? 예를 들면 뭐 침해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침해하지 않는다가 정답이야. 그럼 침해한다 딱 거놓고, 그 다음에 그냥 이러고서 이제 처음에 할 때는 넘어가시는 거야. 처음에. 근데 조금 시간이 있으면 여기서 키워드를 잡는 거예요. 무슨 뭐 판례 뭐 나올 거 아니야. 그냥 그러면 뭐에 관한 무슨 법률은 침해한다가 아니라 침해하지 않는다. 뭐는 합헌, 뭐는 침해하지 않는구나. 근데 만약에 이걸 내가 이해를 못 하겠으면 그 다음에 해설을 읽는 거란 말이에요. 해설 읽어서 여기가 틀렸구나. 그러니까 여기 결론은 맞는데 또 이 중간에서 꼬는 게 요즘 시험 트렌드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 딱 봤을 때 이게 습관이 되는 거고. 습관이 돼야 되고, 근데 정답이 안 나오네? 그러면은 이 중간에 있는 걸 이제 확인하는 걸 그 다음에 연습작용을 그리고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는 거라고, 이게. 그러고 나서, 그러면 오늘 진도 나간 거에서 기출문제로 내가 이제 이거 확인할 때요.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요. 금방 와요. 이거 못할 수가 없어요. 그 한 진도 나가는 거 기출문제 그 지문 정답 지문만 딱 보게 되면 많아봤자 40지문 정도밖에 많아봤자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두 시간이면 읽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읽고 그래서 진도 끝내놓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남으면 그 다음에 나머지 지문들을 이제 이것도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읽는 거죠. 왜? 틀린 거 맞춰놨으니까 읽는 거죠. 그러니까 옳은 지문을 그대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그대로 요거는 합헌. 그 다음에 그냥 옳은 지문을 그대로 쭉 읽어 나가는 거지. 쭉 읽어서 요런 것들은 요래서 요렇게 이게 당구나예요, 여러분들. 이게 그래 이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진도에 맞게 탁탁탁탁 따라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시간 있으면 이렇게 하다가 내가 뭐랬어요? 시간 있으면 이렇게 하다가 정답 지문 다 봤는데 나머지 지문들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왔잖아요. 끊고 다음 진도 나가면 다음에도 그렇게 하는 거야. 아이고. 다음 진도 나가잖아요. 다음 진도 나가면 또 정답 지문만 딱 보고 그 다음에 시간 남으면 그 나머지 그 지문들 잠깐 쭉 읽다가 또 못 따라오게 되면 거기서 거기서 끝나고.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한 번 다 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체크해놨기 때문에 다음에 엄청나게 빨리 보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가갖고는 엄청나게 빨리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는 절대 푸는 거 아니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이제 기본 강의로 대강을 얼개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기출로 막 연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랬죠. 이 경찰 헌법이 판례가 정말 막 세부적으로 나와요. 세부적으로. 다른 시험들은 다 결론만 나오는데 요놈은 결론 안에 그 판례가 쓴 문장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올해 부담금 그 판례 내가 미친놈들이라고 그랬거든요.
부담금의 종류를 왜 물어봐? 경찰 시험에서 부담금의 종류를. 이게 재정 목적 부담금이 유도적 부담금이 이걸 왜 물어보냐고.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놓고 결론은 맞춰놓고 그걸로 틀어버려 갖고서는 그 정답을 걸어버리면요. 내가 화날 때마다 맨날 그러거든요. 그 출제위원 오라고 그래갖고 내가 부담금 관련된 판례 다 찾아갖고 내 시험 문제 내갖고 40점 못 넘으면 그 교수 자격 박탈시켜버리고 시험위원 자격 박탈시켜줘. 나 자신 있다고. 그거를 학생들한테 풀라고 하는 그 미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본서에다가 이거 갖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그래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모의고사는 반드시 보셔야 돼요. 모의고사나 모의고사나 또는 최신 판례 강의 이것까지 결합이 돼야 완벽해져요. 경찰 시험. 뭐 형법하고 경찰하고 모르겠어요. 근데 형법도 요번에 거의 뭐 불형법이라고 얘기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 강사들이 푸는데도 거의 한 20분, 25분, 막 30분 걸렸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풀면 거의 그 형법 하나 푸는데 거의 그냥 1시간 쓴 거지 뭐 한 50분 1시간 쓰거나 아니면 그냥 문제 읽지도 못하고 그냥 서둘러서 그렇게 이제 나오거나 뭐 그랬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왜냐면 최신 판례에서 거의 최신 판례가 한 40% 이상을 차지한다. 거짓말 조금 못해갖고. 그러니까 요번에도 최신 판례가 80개 지문 중에서 20개 지문인가 정도가 나왔어요. 20개에서 23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최신 그러니까 3년 정도 그 판례가요. 그죠? 그러면 80개 지문에서 한 20개 정도 나오면 30%가 최신 판례 아니에요. 30%죠. 그러니까 30%에서 40%를 최신 판례로 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봐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1, 그다음에 플러스 요게 한 5, 그다음에 이제 요런 정도 비율로 해갖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보다 시험은 기본서보단 기출 문제라든가 이걸로 막 그 감각을 익히는 게 중요해요. 그냥 딱 보면 딱 나오게, 딱 보면 딱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릴 정도로 계속 반복해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 기본서로 테두리를 만들어 놓지 않고 기출만 보는 건 바보. 그 다음에 기본서만 보면요, 실력은 정말 좋아져요. 근데 기본서를 봐서 실력만 쌓아놓고 현실, 그 시험에 적응하는 방법을 연습을 안 하면 그것도 바보. 그리고 요거 2개만 하고 요거 안 보면 이건 정말 바보, 이제. 시험에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걸 한 세트로 하고요. 기본서를 보실 때 기본서에 나온 문장을 다 읽고 막 그러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것도 이렇게 체크를 하시라고요. 체크를 하셔갖고 보통선거 이렇게 하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볼 것은요, 구별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에요. 구별하는 거에서 요거 보통선거 원칙하고 평등선거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거 구별하는 거 나중에 나오거든요, 뒤에. 그러니까 그 개념 같은 거,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나중에 평등선거에서 나오는 거라. 그 개념 같은 걸 갖다가 잡아갖고 보통선거는 이런 거 딱 그 기본적인 개념 있죠. 그것만 딱 정확하게 보시고 나머지는 나중에 시간 날 때라든가 아니면 내가 차근차근히 다시 한번 쭉 읽어볼 때 그때 하고, 복습도요. 만약에 기본 강의를 들었잖아요. 기본 강의 들으면 이 복습을 하실 때에는요, 오늘 배운 내용의 전체적인 한 제목 정도만 쭉 치시면 돼요. 제목 정도만. 그래서 보통선거의 뭐 생각나 누구나 다 하게 하는 거, 이 정도만 생각나면 돼요. 국민이면 누구나 다 그냥 선거하게 하는 거, 평등선거, 그 선거하는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선거권을 행사하는 거, 2개가 하나는 내용, 하나는 그 여부에 관한 차이. 그렇게만 넘어가는 거예요. 강의 들은 걸 갖다가 탁탁탁탁 표시해놓고 그렇게만 넘어갈 정도로 쭉 복습, 기본서 복습은 그 목차 정도로만 복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퍼붓는 건 기출문제를 퍼붓는데, 기출문제는 일단 정답지문을 먼저. 그래서 제 기출문제는요, 문제 나오면 정답지문을 바로 밑에다 달거든요. 이렇게 공부하라고. 그러면 꼭 정답이 뭐 바로 보여갖고 뭐 눈에 거슬려요. 정답을 뒤로 넣어주세요. 막 이런 애들 있어요. 꼭 있어요, 그게. 그럼 출판사는 이제 불만이 들어왔잖아요. 불만이 들어오니까 그걸 고치려고 이걸 뒤로 넣는다고. 그럼 제가 하지 못하게. 기출문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기출문제 바로바로 정답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밑에다가 좀 편집을 해달라고 그러면, 출판사에 맨날 전화 온대. 기출문제가 바로 그 공부 못하는 애들한테 왜 맞추냐고, 책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기출문제는. 기출문제는 절대 푸는 게 아니라니까. 기출문제 푸는 사람들은 시험 진짜 안 봐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대학 시험도 안 봐본 사람들이고, 절대 요즘 고등학생들도 이렇게 안 볼걸요? 푸는 건 모의고사를 푸는 거지. 모의고사는 푸는 거야. 얘는 푸는 건데 이건 절대 푸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계속 학생들하고 얘기하고 오면서 가장 효과를 봤다는 그런 방법론을 갖다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방법이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나요? 이렇게 기본서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해요? 아, 요거는 요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 그 다음에 요거하고 근데 여기는 엄청 중요해요. 이렇게 해놓고 뭐 이렇게 체크하거든요. 여기다 쭉 이렇게 밑줄로 쭉 밑줄 이렇게 거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옛날에 사시 강의할 때 그 어떤 학생이 그 왔는데요. 그 학생은 그 까만 그 펜 있죠. 수성펜 같은 거. 그 펜으로요. 여기를 싹싹 이거 색깔 있는 거 없어? 이거를 다 이렇게 지우더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지워요. 그러니까 책을 다 지우니까 책이요.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야. 그냥 하얀색이죠.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까만색으로 다 지워버렸어요. 수성펜으로. 그래서 내가 책 보고 야, 너는 어떻게 책을 이렇게 보냐 했더니 딱 볼 것만 남겨놓은대요, 자기는. 우린 볼 것만 이렇게 색칠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얘는 안 볼 건 다 지워버려, 이렇게 다 이렇게 지워버리고 볼 것만 남겨놓은대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해서 만약 붙으면 좋은데 떨어지면 다시 봐야 되잖아. 그럼 그 친구 뭐라 하죠? 그때는 책 다시 사면 되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여태까지 이렇게 공부를 해왔대요. 그래서 그 학생 책 보면 새까마요 페이지들이 전부 다 그 까만 펜 다 지워놔갖고. 그 보이는 거 있잖아요. 몇 개 없어요. 이거는 정말 굉장한 배포인 있어야 되고요. 굉장히 어려운 공부 방법이에요. 근데 그 친구는 자기는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대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는 자기는 이렇게 보는 게 훨씬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친구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 방법이요. 뭐 맞다 틀리다 이게 없다니까요. 다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본서를 너무 꼼꼼히 본다든가 기출문제만 본다든가 그리고 기출문제를 푸는 애들 이것만 하지 말라고. 기출문제는 푸는 거 절대 아니라고. 그러니까 푸는 거 그것만 하지 말고 책은 어떻게 보든 어떤 사람들은 또 밑줄 긋는 방법까지 다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으면 돼요. 다만 그때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있으면 이렇게 쭉쭉 긋는 거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건 정말 의미가 없는 거니까 쭉쭉 긋지 말고 처음에 연필 같은 걸로 처음에 뭘 모르잖아. 모르니까 강의 들으면서 여기서부터 제가 가끔 여기서부터 요 문장은 중요하니까 요거는 꼭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연필 같은 걸로 이렇게 칠해놓고 그다음에 연필로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 그다음에 이렇게 동그라미 뭐 이런 식으로만 해놓고 나중에 두 번째 볼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두 번째 볼 때 여러분들은 기본서 두 번째 볼 필요가 없거든요. 그 다음부터 기출문제로 때릴 거니까. 그러니까 그 연필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렇게 체크만 하면 되지. 뭐 밑줄 긋는 방법, 기본서에 밑줄 긋는 방법은 기본서로 마지막에 정리하는 사람들. 아까 그 친구 같은 애들 있죠? 기본서로 마지막에 정리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싹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곧 색깔 잘하는 거. 근데 기본서로 내가 마지막 정리를 할 거 아니면은 밑줄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칠 필요 없는 거고, 중요하다고 하는 것만 대충 표시해서 툭툭툭툭 그냥 볼 수 있어서 뭐 얼개만 잡으면 되는 거고요. 마지막에 정리도요. 기출문제 정답 지문으로 계속 돌리는 거야. 내가 봐서 체크해 놓은 거.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공부 방법론이라는 거 여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저희는요. 그때 그 친구 제가 책을 보고 저희 때는 어떻게 됐냐면 안 나오는 부분은 호시계수로 찍어버렸었어요. 책을.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안 나온다. 나와봤자 한 10년에 한 문제 나올 거 말까? 그럼 예를 들면 한 10페이지, 20페이지를 호시계로 찍었다고. 이렇게 찍어. 그럼 이렇게 툭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나처럼 이제 마음이 좀 작은 애들 이런 기억이 안 나. 혹시 여기서 나오면 어떻게? 그래서 호식에서 찍은 거 이제 요렇게 벌려갖고 본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풀러갖고 보고. 그러니까 아예 그 친구처럼 까만 펜으로 딱 다 지워버렸으면 이제 안 보이잖아. 안 보이니까 여기서 뭐 나오면 어차피 내가 선택한 거니까 나오면 틀리는 거고 이렇게 넘어가겠는데 또 호식에서 찍어놓으면 또 그걸 또 열어서 보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절대 누구의 공부 방법이 최고는 없어요.
채워놓고 기본적으로 이것만 아세요. 기본서는 틀을 만든다. 거기다가 붙는 게 기출문제고 기출문제는 절대 푸는 게 아니고 내가 기본서에서 기본 강의 들은 내용을 이제 그 실제 지문으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정답 지문에서 탁탁 어디가 틀리는지 체크해서 그 문장은 이제 자동적으로 요거 탁 나오면 요거 탁 나오면 여기서 함정 판단하는 게 탁탁탁 머릿속에 들어오게 만들고 나머지 옳은 지문들은 쭉쭉 읽어 나가면 돼요. 왜냐면 틀리는 지문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 함정을 파는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결론에서 파는지 중간 문장에서 바꾸는지. 그러니까 그 중간 문장에서 바꿀 때. 그러니까 요번에 시험 문제 그런 거 제가 수업 시간에 맨날 조심하라고 한 거 있잖아요. 저 자유민족 기본서의 구체적 내용 7가지가 있는데 사회적 시장 경제지수라고 속인다. 그러면 분명히 기출 문제 그게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사회적 시장 경제지수 거기다 탁 체크해 놓으면 요 자유민족 기본서의 구체적 내용이 나오면 보통 여기서 속이는구나. 그러니까 툭툭툭툭 그리고 뭘 봐야 되는지 그때 알죠. 뭐 여기서 속이면 다음번에 여기서도 속일 수 있을 거라니까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이제 더 자세하게 보게 돼서 내 걸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부 방법론이 뭐 기출 문제만 봐라, 뭐 기본서 보지 마라, 그 기본서 필요 없다 이런 사람들은 남의 인생 망치려고 작정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지금도 혹시 기본서를 안 보고 기출 문제만 막 보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되면요 다음 순환 들어가기 전에 기본 강의를 빠르게 한번 그러니까 기본 강의를 자세하게 듣는 게 아니에요. 이미 기출 문제로 내 머릿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쑥 얼개를 잡는 거 있잖아. 쭉 헌법이라는 게 뭔지, 그다음에 이게 뭐 예를 들면 아까 선거의 기본 원칙은 뭔지, 어디에 있는 건지 이런 정도로만 대충 생각나게 만들고 그다음에 또 기출 문제를 보면 그때 그 사람들은 빨리 붙어요. 근데 이제 기출 문제만 공부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게 기본 실력이 안 되는 게 기본 강의를 못 들어요. 이미 거의 한 70-80%를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답답하거든요. 짜증나거든요. 거기 뭐 강사 저렇게 뭐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해 막 이런다고. 그러니까 그 강사들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는 애들이 주로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하다가 온 애들이에요. 왜? 저거 시험 문제 안 나오거든. 근데 그게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기본 강의에서는 그 틀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흐름이라든가 원래 의미라든가 이런 걸 설명하면서 가는 게 기본 강의란 말이에요. 물론 그 자체가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내가 아까 이렇게 하는 거래. 막 기출 문제 갖다 막 퍼붓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어줍지 않게 강사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애들. 우리 옛날에 신림동 사시 있을 때 신림동 가게 되면요. 신림동 신선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공부 오래된 사람들. 저 산꼭대기에 살면서 그냥 이번에 누가 뭐 강의할 날 처음에 이제 강사들이 자기 홍보하려고 이제 첫날은 무료 강의하거든요. 그럼 가서 한번 들어본다. 그래갖고 맨 뒤에 앉아고 팔짱 끼고 이렇게 지네가 이미 판사야 이미. 그리고 저 강사는 자기가 뭘 알겠어 막. 걔네들은 자기들은 한 10년 20년 공부한 사람들이니까 뭐. 옛날에 윤땡 뭐 대통령도 거기서 뭐 9년인가 7년인가 얼마 공부했다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야. 그 신선들 나이 먹은 애들 듣다가 와가 1시간 더 가자. 별거 없어 이런다든가. 그 다음에 정말 시험 문제 안 나는 슈미트가 뭐 이랬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걸 슈미트를 지네들이 그러면 대학원을 가서 연구를 하지 그걸 왜 강사들을 괴롭히냐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거 가지고 막 강사들 괴롭혀갖고 쟤 대답 못하더라 막. 제 실력 없어. 이런 식으로 하고 풍평해하고 술 먹으면서 그부터 자기 후배들 들어오자. 후배들 오면 후배들한테 뭐 무슨 과목은 어디 듣고 누구 듣고 무슨 과목은 어디고 누구고. 지네들은 안 들어. 다 그렇게 무료 강의 때 시범 강의 할 때 잠깐 보고서는 이미 다 강사 품평회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들 등골 빼먹는 애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갖고 너무 루즈하게 공부하는 것도 안 좋고 기본서만 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안 좋고 기출문제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3개 기본 강의 듣고 기본 강의 딱 한 번만 들으면 돼. 이게 10회짜리 그거 한 번만 들으면 되는데 한 번 듣고 그다음 기출문제로 갖다 퍼붓고 1, 7, 1, 10회 뭐 10회도 아니면 이거 1회 독이면 이거 5회 독 정도 보통 5배 이상은 되게 듣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모의고사 라든가 아니면 최신 판례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법 과목은 형법하고 아마 그 헌법은 충분히 커버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커버. 내가 경찰학은 모르겠어요. 경찰학의 특징이라든가 이제 공부하면 그 경찰학 내가 경찰학은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경찰학 하시는 이제 또 선생님들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이제 최선의 공부 방법을 갖다가 이제
배워두시고 그쪽은요. 그 다음에 아마 형법하고 그 헌법은 이거 법과목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법이 비슷할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갖고 공부를 하시면 더 이상의 공부 방법은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막 1000년이 넘도록 이어지는 기본적인 그 공부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디에다 더 중점을 두느냐가 문제니까요. 제발 기출문제 풀지 마요. 제발. 지금 막 풀고 있는 사람들 있었으면 그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내가 그래서 진도를 따라갔나 못 따라갔나. 절대 못 따라간다니까. 맨날 진도 쳐진다니까요. 뭐 진도 쳐지면은 강의를 못 따라와요. 그럼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어. 그럼 그 사람들은 학원 안 오고 자기 혼자 봐. 그리고 이제 영상 강의 듣고 복습을 하면 못 따라가는데 그 복습을 다 해놓고 영상 강의. 그러니까 한 2, 3일에 한 번씩 영상 강의 듣는다고. 그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딱 강의는 10회 만에 10회 만에 끝났는데 자기는 아직 한 달 넘게 지금 그 과목을 보고 앉아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절대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것만 좀 부탁드리고